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여전히 강하게 움직였다. 외국인들 여전히 강하게 매수했다가 되죠. 코스닥은 이제 소폭의 약세로 나타나면서 이제 업종별 그리고 지수별로도 코스닥과 거래소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체감이 좋냐 안 좋냐? 그게 결국은 최근 들어서는 경기 민감 가치를 지고 있느냐 아니냐 거의 그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오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 되죠. 그러면 나스닥의 중심으로 성장이 오늘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텐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2,485포인트, 이제 2,500이라는 자리 때까지 이제 1%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1.35% 상승했는데 거래대금이 18조 3천억,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죠. 외국인 8,300억이라는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도 프로그램이 4,900억,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기관에서도 4천억이 넘는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1조 2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수를 하는데 거래대금도 증가를 했다. 개인들이 대부분 매도를 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330이라는 포인트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30을 넘어서 331.25 마감이 되었고 외인들 선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면서 9월 만기 이후로 약 24,000계약 그리고 롤오버 물량까지 포함해서 약 44,000계약을 가지고 있다 되죠. 그럼 실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래소 현물 시장을 봤을 때는 약 3조 정도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전에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그 물량을 포함한다면 실제로 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선물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되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제 1% 정도의 하락까지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소폭의 반등을 해서 약보합 정도로 끝났다 됩니다. 역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다 되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14조까지 늘어났는데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소폭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더 매수를 늘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하방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322.5짜리 전후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콜 매도, 콜 매수, 콜 매도, 콜 매수를 크게 키워놨다 했죠.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계단식으로 한 단계 더 위, 한 단계 더 위 이런 식으로 맞춰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전개될 경우가 317.5에서 322.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대가 2,400포인트 초반 정도 되는 거고 중립이라 할 때가 322.5에서 327.5니까 이 가격대가 2,450포인트 전후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쪽 최상으로 갈 때는 330포인트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저께 이 라인대를 넘어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옵션 만기 결과가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유출해야 되는데 우선은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선물 지수로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확연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 마디폭이 여전히 열려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마디폭이 340포인트 전후 이렇게 차트 선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저께까지 옵션 포지션을 보죠. 옵션 포지션 보면 하방 포지션 역시 없습니다. 오히려 하방이라는 자체를 떨어지는 걸 더 막아놨다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정말 안 좋게 끝난다가 될 경우는 327.5에서 330포인트 즉 어제보다 조금 내려간다 정도의 포지션을 치는 거고 상승 쪽을 보게 되면 상승 쪽에서는 오히려 어저께 마감이 이 330에서 332.5인데 상승 쪽으로 전체가 콜 매수를 어디까지 340포인트 전후까지 맞춰놨다 되죠. 그러면 옵션에서는 335라는 자리대가 실제로 지수로 환산할 때가 2,510포인트인데 이 라인대를 오늘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면 옵션 만기일날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뭘 만들었냐? 시장에서 이 생각을 잘 하셨어야 됩니다. 2,450이라는 앞전에 박스권 매물대 돌파를 누가 했습니까? 금융,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을 가지고 돌파시켰죠.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이틀 동안 숨고르기 형태를 했다가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마디라든지 이런 가격을 돌파를 할 때는 항상 선봉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틀 동안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은 쉬었다 되고 어제 소폭 상승을 하면서 뭘 만들었냐? 종가상으로 앞전 9월달과 10월달 이 라인대의 고가를 종가상으로 돌파 마감을 했다가 되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여서 시장에서 이제 2% 정도만 올라가면 62,600원 정도, 즉 역사적 신고가 라인에 들어간다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산다면 공교롭게도 어제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강세를 뛸 때 가장 상승이 높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죠. 그러면 공교롭게도 강세 뛰어서 윗자리 한다. 매물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만기일날 얼만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중립 정도의 만기 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제 해외 시장 보도록 하죠.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0.5%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우선은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독점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 부분이 어저께 중국 증시에서의 약세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상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강세에 뛰었다는데 다우지수는 소폭의 약보합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어제 장중에는 S&P 같은 경우 0.25%, 나스닥이 0.5% 정도 상승했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S&P도 0.8% 정도 마감을 했으니까 S&P나 나스닥의 선배양 분보다 좀 더 높게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자체가 증가세가 크게 이어졌다. 그리고 단기 급등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해외 대형 IB 투자은행 같은 경우가 경기가 이제 본격적인 V자 반등이 가능하다. 기대감은 굉장히 높였다가 된 케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되죠. 반면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시장에서 기대치가 크다. 이런 경계감도 생겼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늘어났다.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빅테크, 언테크 이런 쪽에서가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민감 가치로 보게 되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성장주 중심에서는 단기 급내에 따른 기술적 반등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반도체, 빅테크, 헬스케어가 강세되었고 반대로 금융, 수재, 산업재 같은 최근 들어서 강세되었던 쪽이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변동성 지수로 5% 정도 하락해서 이제 23선까지 내려왔다가 되고요. 유가는 41불선,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3% 상승, 달러 인덱스라든지 환율 거의 비슷하게 하단 자리대에서 반등 나왔다 비슷합니다. 자, 대형가치 관련 ETF 보도록 하죠. 대형가치 ETF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이 0.3% 정도 하락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폭의 약세로 끝났다는 날. 지금 현재는 상가 패턴의 상당 갭으로 돌파하고 이 구간대에서 숨고르기를 한다 되겠죠. 근데 왜 이 상단 자리에서 걸렸냐면 이 상단 자리가 실제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가치 ETF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가 될 경우 우선은 올해의 고가 라인 때까지 추가로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성장 ETF 보도록 하죠. 어제 1.88%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성장 ETF 같은 경우 올해 원체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고 지금 현재 하단 자리가 올해의 고가 라인대 정도 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되죠. 그러고 나서 박스권에서의 상단 자리를 맞고 단기적으로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고가 대비 딱 7% 정도의 하락을 했고 어제 2% 정도 반등했는데 마찬가지로 성장 ETF에서도 고가 라인대에서 크게 급락이 떨어졌고 중간 마디에서 지지를 밟고 살짝 반등이 나온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냐 체크할 때는 뭘 봐야 된다? 거래량을 봐야 된다. 거래량 자체가 증가세가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국내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거는 환율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중첩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8월달과 9월달과 10월달 이때 고가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과정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저께 고가 라인대를 어저께 올라타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단 자리를 어디로 예상을 할 거냐라고 볼 때 전체적으로 채널 자리, 이 상단 자리에 올 때마다 한 번씩은 조정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상단 자리가 이번에 이 라인대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조금 넘게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 보도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업종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특히 증권회사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왜? 지수가 2,500이라는 마디 지수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신고가, 연중 고가 라인 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었다 되고요. 은행 역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항공 해운 쪽에서도 역시 해운주와 그리고 항공주 같이 강세를 띄었다 되죠. 그 외적으로 이제 또 지주회사,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외적인 지주회사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약세를 띄었다라는 쪽은 이제 음식료하고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소폭 약세 하락이 나타나고요. 그 외적으로 경기 방어에서도 의류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광군제에 따른 기대치도 역시 어느 정도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어제 외인들이 4,580억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외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굉장히 많은 매수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로 들어왔다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까지도 해석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주에 대해서도 요즘 들어왔고 세트론도 들어오고 어저께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마트도 들어오고 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들어왔는데 업종 전체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는 들어왔다 되고 은행에서도 전체 은행이 아니라 대표 은행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현대차는 매도를 했는데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샀고 반대로 인터넷에서도 네이버는 팔았는데 카카오를 샀다. 약간은 업종 대표 내에서도 약간은 좀 더 사는 쪽, 파는 쪽이 나눠졌었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면 매도해서 현대차를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인터넷 게임 이쪽에 대해서 역시 매도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언택트 이런 쪽에서도 매도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 그 외적으로도 포스코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했다 되죠. 다만 차이는 뭐냐? 100억 이상 매도한 쪽이 시즌까지가 100억 이상 여기가 매도이고 매수의 경우는 제일 하단 여기가 110억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매도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조금 팔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수급 보도록 하죠. 기간 역시 어저께 삼성전자 1,530억 프로그램 매수의 효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역시 매수를 했고요. 포스코 매수하고 대한항공, SK케미칼, 롯데케미칼, 세트류, 삼성물산, 기아차까지 해서 상당히 동반 매수가 많았다 되죠. 그래서 반도체와 완성차, 포스코, 지주회사 그리고 은행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한 쪽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분류하지 않고 거의 통으로 매도했다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그리고 뭐 CJ재단 같은 언택트 내에서도 이제 음식료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 누디 관련도 일부 매도가 나왔다 정도겠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주간상에서의 이제 흐름은 다 지난 월요일날 다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트상에서 가끔씩 제가 이제 추세 라인을 그려드리고 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라든지 패턴을 만들 때는 사실 주가를 따라가서 패턴을 만들면은 패턴 자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패턴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이 나오느냐 이걸 체크하는 것이 맞는데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앞전에 중간 마디 이 라인대까지가 실질적으로 44거리 동안의 상승, 44거리 동안의 조정 마무리를 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가 박스권을 볼 때도 박스권 중간 마디를 지켜냈다가 된 케이스였는데 이게 한번 떨어졌다 되죠.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가야 될 방향은 위쪽으로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돌파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 자리를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니까 빨리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왔다 되죠. 그럼 현재 구간이 뭐냐? 돌파 지지 상승 이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12월 달 어느 순간이 오면은 제가 대부분의 현금 마무리하고 전 올해 마무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파르게 사고 있고 국내 증시 자체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물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건데 밑에서부터 여태까지 끌고 왔던 분들은 굉장히 강한 수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 축소하셔서 가시면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되실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외국인들 MSCI 코리아 인덱스 봤을 때는 전체 기대폭의 절반을 조금 넘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간 차트로 보게 되면 주간 차트에서가 앞전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주간인데 달러 기준으로 볼 때 940에서 1020이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중요한 저항과 지지를 받던 이런 가격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달러 기준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는 앞전의 고가 라인, 즉 2018년도의 고가 라인 때까지가 추가적으로 약 5.1에서 8.4% 정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외국인들 시각이기 때문에 최소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연중 고가, 그러니까 2018년도의 고가 라인 때 정도는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은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갈 거냐, 강세 뛰었다가 실 거냐,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되겠죠. 자, 오늘 추천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 네 번째인데 우선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실적을 잠깐 보죠.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왜 잘 나왔냐면 코로나에 따른 효과도 확연하게 봤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제 시장에서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재택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TV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가격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패널 가격 상승이 4분기 실적도 좋다가 됩니다. 다만 1, 2분기에 워낙에 크게 손실을 봤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72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1조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약 2,6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 수준은 내년 실적 전망 기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5.6%. 그리고 자산 가치로 할 때는 약 0.4배에서 0.5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로 볼 때는 앞전에도 한번 했던 종목인데 시장에서 이제 1차 목표치가 앞전에가 16,700원에서 17,000원 사이였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약 2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채널 패턴의 조정을 보여줬다 되죠. 그 채널 패턴의 중간 마디가 왔기 때문에 이 중간 마디자리에 대해서 나중에 돌파가 나온다. 이거를 기대하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에서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14,950원에서 15,300원 매수가를 잡아드리고 손절한 14,4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가 직전 고가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 국면 뭐 차이 없고요. 지금 뭐 트럼프 쪽에서 계속해서 뭐 이의 제기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신경 안 씁니다. 나중에 신경 한번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방문제 굉장히 매출 잘 나왔다 이런 얘기 하고요. 오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오늘 만기는 삼성전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현선매수 적극적인 매수 방향 계속해서 잡아주고 가는 과정 동일하다 되고요. 만기가 부정적인 가능성이 원래가 낮았죠. 그러니까 현재는 안 좋게 끝나봐야 중립 317점에서 330이 되는 거고 좋게 끝난다 될 경우는 당연히 더 위로 열린다 됩니다. 그래서 1차 기본 목표치 아직까지는 도달 안 됐는데 언제 도달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제 835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점 변한 게 없습니다. 업종 뭐 거의 똑같죠. 뭐 경기민간 가치 실적 호전에서 자동차, 철강, 배당, 뭐 건설, 반도체 중심의 IT. 오늘 추천주는 LG 디스플레이고요. 자, 추천주 하나 보도록 하죠. 사실 추천주를 많이 안 들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된 건데 삼성전자는 이제 어저께 이제 약 1% 정도 수익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은 11.4% 정도 이제 좀 더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3.25%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손절가라든지 1차 목표가 다 똑같은데 이제 나중에 한국조선해양이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수익 마진 노선이 설정이 될 겁니다. 손절가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항상 어느 정도 목표가로 오게 되면 비중 축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 마진 노선 설정을 해놔야지 나중에 시장에서 변동이 생거나 모아넣어도 결국 수익으로 마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국내 증시 최대 이벤트 옵션 만기일이 오는 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